일단 저희 보도 자료는 저희가 일단 이메일로 먼저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기자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자료는 최근 언론 자료까지 포함한 또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드린 내용이고요. 지난 3월 25일 날 매각되었다는 일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도 좀 잘 알지 못하는 사모펀드인데 베이사이드 PE와 메티스 PE라는 합자 회사로 일단 밝혀졌는데, 일단 금액은 2천억으로 결정이 됐죠. 근데 그 2천억이 점점 지금 언론 기사를 저희도 계속 보다 보니까 전체 2천억 매출, 2천억 대금이 다 차입금으로 지금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금 디아지오 코리아 노사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회사 쪽에서는 지금 전혀 정보를 들을 수가 없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일단 2천억이 전체가 다 외부 차입금이고, 얼마 전에 난 기사로는 WI라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8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기사가 났었고요. 그 중에 나머지 자금 중에 인수금융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 700억을 제가 차입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나머지 500억은 상환 우선주 형태로 일단 차입을 하겠다라고 기사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500억에 대해서도 엊그저께 기사에 다시 났죠. 저희 디아지오 글로벌에서 이걸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글로벌에서 500억을 본인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해가면서 2천억으로 이 윈저를 매각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저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작년에 저희가 매출과 이익을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률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매출이 1,900억에 이익이 320억이 났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12월 26일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MOU를 체결했고 매각이 가시화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노동자들은 윈저 매각은 전혀 없는 일이었고, 노동자들은 윈저 판매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는 사측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저희 노동자들은 열심히 근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26일 날 한국경제에 이런 기사가 뜨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사측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메일 내용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MOU를 체결했고 실사를 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없다라고만 답변하는 사측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1월, 2월 계속 사측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는데 끝까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7일 날 거기 전체 조합원들을 다 모아놓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96.63%로 가결을 시켜서 지금 저희가 합법적인 단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5일 날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전 직원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 회박에는 희망퇴직을 할 경우에 최소한 60일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 내용을 보면 4월 15일에 이 메일을 쓰고 4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5월 31일 날 퇴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0일 전 협의도 지키지 않았거니와 노동조합과 일말의 협의도 없이 노동자들을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지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내용을 보면 이번 1회에 한해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직원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메일을 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단체협약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좀 쓰려고 그렇게 공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매각 과정과 이 지금 희망퇴직이라는 아주 중대한 어떤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행위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 거고, 옆에 계시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이 부분을 끝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끔 투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저희가 2월 7일 날 합법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고 가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단체 행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2월 25일 날 혹시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IFC 몰 앞에서 저희 총파업 그 출정식을 좀 진행을 했고요. 28일부터 2월 28일부터 그 여기 계시는 공장 조합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지명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저희가 공장 조합원들을 지명 파업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장 라인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저희의 합법적인 단체 행동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행동을 하자마자 3월 7일부터 회사에서는 저희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배치하는 인원을 투입해서 지금 불법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법률안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좀 냈었습니다. 자, 그 가처분 신청 내용이 지난 4월 20일 날 결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한국노총 법률안에 그리고 우준하 노무사께서 직접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고민노무사 우준하입니다. 우선 사건의 경과와 사건의 경과와 항고심 쟁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지오 코리아 노조는 2022년 2월 7일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디아지오 코리아는 2020년 3월 7일부터 용역업체 직원 A씨를 이천 공장 라벨링 업무에 투입하였습니다. 이 노조는 3월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4월 20일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노조는 4월 20일 즉시 항고를 2일 만에 바로 하였습니다. 1심 결정의 문제점이자 항고심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가 설비보수를 위하여 출입한 빈도는 월 평균 2일에 불과하고, 이 중 리워크라인의 설비보수를 위하여 출입한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이 사건 파업 이후 연속으로 5일간 이천 공장에 출입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서 A씨가 작업한 설비들은 용역계약과 무관한 설비들입니다. 따라서 A씨가 기존의 용역 업무를 위하여 이천 공장에 출입한 것으로 본 것은 명백한 사실 오인입니다.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A씨의 진술서만을 추신한 것으로 증거의 취사 선택과 그 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에 해당합니다. A씨가 이 사건 업무를 직접적으로 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파업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 오인의 위법입니다. A씨가 도움을 주었던 작업 중 일부는 파업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용역 계약의 업무와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A씨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중대한 법령 위반, 신립 위준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보면 제가 여기 작성한 내용처럼 그냥 그대로 제가 구체적 판단 근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나 문장만 따로 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예 그냥 전체 문장을 다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읽어보시면 땡땡땡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작업 중 일부는 숙련된 기존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무자와 공장설비 유지보수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여 오던 중 이 땡땡땡은 회사 이름입니다. 자, 이 회사의 업무와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지금 밑에 내용을 적시를 했지만 저희 생산 공정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냥 작업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을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요. 그 CCTV까지 확인했지만 이거를 대체 근무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지 법원의 어떤 결정이 실은 저희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결정을 좀 했습니다. 옆 뒷문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와 공장 설비 유지보수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여 오던 땡땡땡의 업무와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그러면 용역계약, 도급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도급계약을 한 사람이 우리 생산 라인에서 근무한 건 도급법 위반 아닙니까? 자, 이건 정확하게
분명히 대체근무 금지 위반과 도급법 위반 두 가지를 다 지금 위반했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즉시항고 결과 이후에도 저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가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0일에 저희가 한국노총 법률원과 그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3월 11일 날 남부지방노동청에 저희가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형사상으로 저희가 고소장을 좀 접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장에 있는 CCTV를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즉시 수사를 좀 요청을 했고,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CCTV를 3월 15일 날 확보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수사만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하는 이유가 회사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합법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혀서, 손해를 입혀서 이 어떤 교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가져오기 위한 단 한 가지의 저희의 수단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청이 아직까지 이 사건을 지금 검찰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지금 그런 작업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내용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디아지오 코리아가 왜 불법으로 매각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매각을 하는 것이냐.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25일 날 회사에서는 윈저를 일방적으로 매각했다라는 보도를 내면서 그중 매일경제 뉴스를 보면 디아지오는 베이사이드 메티스에 10년간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공급하게 됐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자, 지금까지는 저희 윈저가 완제품을 수입해서 이천 공장에서 리왁 작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왁 작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제품이 그대로 완제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 이 뒤에 보면 라벨링 있죠? 이 라벨링을 라인에서 먼저 붙입니다. 그리고 라인을 지나가면서 이 앞에 있는 RFID라고 이 유통 추적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RFID를 붙이고 또 라인을 따라 가다가 위에 있는 이 캡슐링을 마지막으로 캡슐링을 하고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이 완성이 돼서 박스핑이 되고 그 다음에 출고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대체 근로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리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캡슐링을 하는데 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장 많이 트러블이 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이천운영 노동자분들이, 조합원분들이 이 트러블을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이 트러블을 해결하지 못하면 물건을 계속 생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분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까지 지금 나왔었냐면, 시장에 이 캡슐링 없이 물건이 나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냐 라는 걸 우리 영업 쪽에 있는 조직에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캡슐링 작업에서 가장 트러블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내보내겠다라는 회사의 지금 생각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근무를 하고 본인들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는 지금 이렇게 완제품으로 저희가 제품이 수입이 돼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이사이드 메티스에 10년간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공급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원액만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원액만 수입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품을 생산을 하려면 국내에서 병입을 해야 되겠죠. 국내에서 병입을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 생산시설을 다시 확충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국내에 생산시설을 확충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겠죠.
저희가 2019년도에 부발에 있는 이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사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건데요. 그때도 한국에서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으로 이천 공장을 문을 닫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그때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생산한 건 아닙니다. 일본과 필리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제품들을 그 이천 공장에서 병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는 위스키 원액만 가지고 와서 병입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조건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완제품을 들여와서 판매를 했을까? 자, 주세법상 이 완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이 수입 가격에 대한 세금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윈저를 내가 10,000원에 수입을 했다 라고 수입가격 신고를 하게 되면 그 10,000원에 대해서 주세 72% 그리고 그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 모든 걸 합산한 금액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내고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마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원액을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병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이 수입 가격이 아니라 판매 가격으로 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판매 가격을 저희가 만드는 건 또 따로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를 10,000원에 수입했는데 저희가 30,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00원에 대한 저희가 세금만 냈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30,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해지죠. 제가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것까지는 저희 아까 내부 자료라서 공유를 해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연간으로 최소한 150억 이상의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문 보도기사를 보셨겠지만 작년에 저희 윈저가 한 약 800억 정도의 매출에 250억 정도의 이익을 냈다라고 기사에 나 있습니다. 자,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원액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병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0억이라는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최소한, 그러면 수익률이 100억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천억을 다 차입해서 윈저를 사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 100억의 당기순이익이 나더라도 그 이자 수익 주고 배당 주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저희 노동자들이 지금 사지로 굴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에 1,500을, 저희 회사와 윈저에 1,500억을 투자를 하실 건데, 왜냐하면 500억은 디아지오 글로벌에서 투자했다고 했으니까 1,500억을 투자를 했을 건데, 그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산술적인 어떤 그냥 계산공식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산 라인을 새로 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럼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손해가 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디아지오는 왜 이렇게 무리해서 윈저라는 브랜드를 매각을 하려고 할까? 지금 윈저라는 제품의 원액만을 한국에 공급하고 싶어 합니다. 디아지오 코리아도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된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굳이 계속 우리가 윈저를 판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걸 빨리 매각을 해서 이 리스크를 전부 다 투자자들한테 넘기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디아지오는 한국에서 그냥 이 2천억만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이겠죠. 이 외국 자본의 이 먹튀를 저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디아지오 글로벌은요, 저희가 이 기사 자료에도 좀 보내드렸지만 연간 매출이 2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영업이익이 연간 12조씩 납니다.
매출 20조에 영업이익이 12조 나는 회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굉장히 큰 투자자로 이번에 지금 밝혀진 WI라는 회사도 연간 매출이 200억 내외고 2년 연속으로 적자인 회사입니다. 자, 그런 회사에 저희 노동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디아지오 코리아와 윈저라는 브랜드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을 입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 투자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꼭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로 매각이 성사되고 체결이 되고 끝나버리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외국자분들 대형 로펌을 뒤에 얻고 더 나쁜, 더 악랄한 수법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 금액이나 돈을 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 외국 자본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 우리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이번 디아지오 코리아 노동조합은 이 불법 매각 반드시 저지하고 무산시켜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없게끔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신 한국노총 관계자분들과 기자분들께서 저희의 이런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시고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